세 번째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되는 새로운 거부처분 사유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그 당시 이유가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은, 영업정지를 발령한 거였었는데, 바퀴벌레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위법하죠. 하지만 행정청이 다시 재거부를 합니다. 바퀴벌레는 내가 잘못 알아봤어. 하지만 청소 불량은 확실히 있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죠. 같은 이유로 재량 처분들은 재거부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량이 있잖아요.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 사유를 달리해서 다시 재거부 처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하자, 법률 개정, 재량행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부정, 절개 제기, 절개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양시장이 재거부 처분했어요. 우리 사안의 내용입니다. H건설회사 주장의 타당성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거부 처분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1차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주문은 거부 처분은 취소한다. 굉장히 단순하게 등장합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제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거부 처분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별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이유를 댔는데, 그런 이유를 대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위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화를 해도 개별 건설 사업이랑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으면 이게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겠죠. 이에 대해서 기속력이 발생을 합니다. 위법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위법 사유로 들었었던 요건 사실의 판단에도 기속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기준시는 2017년 4월 12일 1차 거부 처분일입니다. 기속력의 작용 범위를 볼게요. 발생은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했고요. 작용은 고양시장과 관계행 요청이죠. 객관적 범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이에요. 동일한지 보겠습니다. 미디어밸리 때문이었죠. 미디어밸리 핑계가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 거부 처분 사유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었다. 그것도 항소심 진행 중에 처분시 이후에 법 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개제기 있으면 취소 판결 이후 법률이 개정되면 재거부 처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당연히 부정되죠. 그리고 처분시 이후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두 개예요. 하나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분시 이후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H건설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첫 번째 문제, 기속력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구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속력을 물어보는 문제는 판결이 하나고요. 행정행위가 두 개입니다. 기속력은 두 번째 행정행위가 위반했느냐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기판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차이점이 확 느껴질 거예요. 다시 문제를 볼까요? 갑이 2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판력이 저촉되는가? 2차 거부 처분, 소가 두 개죠. 기판력의 의의와 발생 및 작용 범위, 곧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기판력의 의의, 개념을 적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발생 및 작용 범위, 이것은 요건을 살핀다는 뜻이고요. 효과를 살피죠. 이런 일반론은 반드시 일단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고양시장의 2차 거부 처분,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 두 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행정처분이 두 개인데 취소 소송, H건설 회사가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어요. 두 번째 소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두 개인 경우만 기판력이 작용한다는 것, 기판력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판력의 의의와 요건 및 효과. 기판력이란 전서의 확정 판결의 내용이 일정 범위의 후소 당사자와 법원에 미치는 불가반 불가변의 구속력이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교재에 따라서 내용들이 살짝 다른데요.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다른 교재의 내용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전합니다. 기판력 발생은 기판력 작용이랑 살짝 구별을 해주세요. 1번, 2번이 발생이고요. 3, 4, 5가 작용이에요. 발생은 주문에 포함된 소속물에 관한 판단에 하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소속물입니다. 주문에만 발생한다 이렇게 관습적으로 써요.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소속물입니다. 소속물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을 해요. 당사자가 청구한 바 그 질문이죠. 기속력과는 달리 그 전자가 되는 개개의 유업사의 판단에 미치지 않습니다. 전자가 되는 요건사실의 판단과 인정에 미친다. 이거는 기속력 얘기였습니다. 기판력은 훨씬 더 크게 취소소송의 소속물은 위법성 일반이잖아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에만 기판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속력과 다릅니다. 기판력 판단의 기준 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처분시가 아니에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속력, 변종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판력.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판력 작용의 주관적 범위는 기속력과 또 달라요. 당사자한테 발생하는 겁니다.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같다는 뜻이잖아요. 당사자한테만 미칩니다.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민사소송 이야기니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쓰고 꼭 쓰지 않으셔도 큰 손해는 받지 않습니다. 기판력 작용의 객관적 구면인데요. 이거는 동일 소속물에 관하여 미친다. 소속물이 같은 경우에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를 했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소속물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뒤에 딸려 있는 겁니다.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해당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판단에 대한 내용이 같잖아요. 청구 취지는 다른데 형식적으로 다른데 결국 다르게 되는 소속물은 같다고요. 해당 처분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물이 모순되는 것은 사실상 소속물 동일과 마찬가지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소의 소속물이 후소 소속물의 선결관계인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판결에 다시요.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선결관계에 해당됩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후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소에 있었던 소속물,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사실상 소속물이 동일한 경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판력 작용의 시간적 범위, 작용을 할 때는요. 사실심 변론 종결 전,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기준시잖아요. 그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방어 방법은 이후 소송에서 차단됩니다.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이후의 사유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딱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해하실 수 없다면 외우십시오. 특히 주의할 것은 기판력과 기속력은 대단히 유사한 구도로 살짝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 판단 중에도 살짝 미친다고 하잖아요.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친다. 기판력은 주문 판단만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물만 살짝 다르니까 나중에 기속력 쓸 때 기판력 쓰고 이러기가 되게 쉽거든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판력의 효과는 불가반 불가쟁이라고 했잖아요. 동일이나 모순이면 각하해야 되겠죠. 판례의 태도가 중요한데 승소 당사자가 후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 자격 결여로 각하 판결을 해야 되고 패소 당사자가 후소를 제기하면 패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승소 당사자가 제기를 했을 때는 불가쟁,
다시는 입도 뻥긋하지 마. 패소 당사자가 제기를 했을 때는 불가 반, 다른 얘기 하지 마. 입은 뻥긋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소 당사자와 후소 당사자에 대해서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 판례 태도니까 그대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 권리보호 자격 결여,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소의 이익이란 뜻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상적 격과 소의 이익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게 들릴 텐데, 민사소송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에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합쳐서 소의 이익이란 말에 대상적 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소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판례는 승소 당사자가 후소를 제기하면 어차피 이겼으니까 기판력 있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하러 또 제기를 하느냐? 그래서 각하. 패소 당사자가 후소를 제기하면 모순되는 주장만 안 하면 된다고요. 패소 판결을 해야 된다.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입니다. 전소 기판력의 발생 범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기판력의 개념, 요건,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의 설문의 사례에 대입하는 거예요. 주관적 범위는 H건설 회사와 고양시장입니다. 객관적 범위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한다 라는 주문 판단에 대해서 발생을 합니다. 위법하여 라는 말에 괄호를 친 이유는 소송물은 위법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소송물은 그 위법성인데 판결 주문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몇 월 며칠자 고양시장에 건설 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게 주문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하죠. 간명합니다. 위법성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시적 범위는 전소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을 합니다. 후소는 무효 확인 소송인데 당사자가 동일하죠. 주관적 범위에 걸립니다. 객관적 범위를 보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의 소송물에 미치죠. 처분의 위법성이에요. 2007년 4월 12일자, 그러니까 1차 거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 여기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두 번째 후소에서 주장한 건 뭐였었느냐면 2차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 다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고 있죠. 동일 사건이 아니네요. 기판력이 걸릴 리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를 내서 이렇게 된 건데 처분도 두 개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아주 전형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는 처분은 하나고 소만 두 개인 경우가 더 전형적이에요. 근데 아예 소송물이 다르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분 자체를 다른 두 번째 처분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으면 당연히 기판력이 안 미치겠죠. H건설 회사가 주장했었던 소송물은 전후소에서 다릅니다. 처분 자체가 다르므로 당연히 소송물은 달라요. 그래서 동일 모순 선결관계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적 범위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미 기판력이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정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을 다 한 번씩 따져보는 겁니다. 후소에서 전소 변론시 종결 이전에 갑이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차단효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송물 자체가 다르면 차단효가 등장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소송물일 경우에 전소 변종시 이전의 사유를 얘기하지 못하고 전소 변종시 이후의 사유로는 똑같은 소송상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적 범위에 관한 차단효인데 아예 소송물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차단효가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 결론, H건설회사가 고양시장의 2차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후소는 기판력 저촉되지 않는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발생은 위법하다, 1차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데 후소는 당사자는 일치하고 객관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